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일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밖은 정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이 안은 한여름 같아요. 여러분의 그 열기 또 열정 느껴집니다. 멋진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딜 가나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겁니다. 왜 떠나십니까?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조금 과격한 표현을 써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손민아 씨, 여행이 밥 먹여줍니까?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밥 안 먹여줍니다. 예, 밥 먹여주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밥을 먹는 일 못지않게 어쩌면은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제가 떠나는 데는 있다는 거를 그분한테 설명을 하고 싶고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한마디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행을 떠나는 진짜 이유, 여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 떠나야만 하는 그 절실한 이유가 너무나 심오하고 사실은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프리카, 초기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유럽인들에 관한 어떤 일화입니다. 유럽인들이 처음에 아프리카에 탐험을 하러 이렇게 갔었는데, 길도 잘 모르고 짐을 들어줄 사람도 필요하니까 원주민 3명을 고용했대요. 그래서 막 정글 속으로 3일을 열심히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딱 3일째 되는 날 이 원주민들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탐험단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겠죠.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맞춰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원주민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너무 열심히 너무 바쁘게 빨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영혼이 미처 여기를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줘야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단 3일을 이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고 나서 원주민들은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요. 30년을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들, 영혼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헤매고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어디에다가 빠뜨리고 잃어버리고 나서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여행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여러 곳의 사진, 제가 찍은 사진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명소라고 하는 곳들도 웬만한 곳은 다 가봤고 또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빙하 위에 올라가서 걸어본 적도 있고요. 무슨 낙타를 타고 타조를 타고 말을 타고 안 해본 게 없고 진짜 5대륙의 발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많은 여행지 중에서 손민아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데가 어딥니까? 라고 누가 물으시면 정말 딱 한 군데만 골라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를 얘기할 것 같아요. 이름도 없는 무인도에서 보낸 일주일의 시간이 저에게는 최고였습니다라고요.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가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한창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한 4개, 5개 정도 되는 인기 절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시종일관 이어지는 그 인터뷰들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인기도 많아졌고, 제가 가만히 그때 어느 날인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하루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아주 흥미진진한 만남들도 계속 이어졌고요. 빈틈없는 생활 속에서 즐거운 그런 시간이 계속됐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계속될수록 약간의 어떤 허전함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정말 휴식다운 휴식이 필요하겠구나. 여행다운 여행이 필요하겠구나.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피곤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이런 걸 느꼈어요. 아마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말대로 해석을 하자면 바로 그 순간이 제가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거를 육감적으로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요. 저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서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한 4시간 정도만 가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필리핀의 작은 섬까지도 다 직항편이 있는데 그때는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마닐라를 갔고요. 그 마닐라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세부라는 섬을 갔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세부? 네. 근데 세부에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부에 가서 어떤 여행사를 들어갔어요, 무작정.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진짜 정말 너무너무 쉬고 싶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 그 다음에 어떤 바쁜 일상과는 상관이 없는 곳으로 좀 추천을 해달라. 무인도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행사 직원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글쎄 뭐 한 곳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사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물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을 거다. 관광객도 거의 없다.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한 4시간을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말라파스쿠아라는 섬을 가게 됐어요. 가자마자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여행을 오래 했더니.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식당을 찾는 거였는데 아직까지 거기 이제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식당이라는 건 없었고요. 이제 모래사장을 걸어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가면은 섬 한쪽에 아주머니가 모래밭 위에다가 의자를 몇 개 놓고 요리를 해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밥을 먹을 요량으로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메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피쉬 그리고 치킨 2가지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죠. 저 닭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데 가가지고 뭐 풀코스 요리를 기대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아주 흡족하다 생각을 하면서 치킨 플리즈 이렇게 아주 상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웃고 있는 제 얼굴에다가 이 아주머니가 막 벌컥 화를 내시면서 아니 도대체 그걸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왜 화를 내지 나한테? 손님이 왔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오늘 먹을 요리를 오늘 주문하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제 와서 말을 했어야지.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불이 없는 것만 상상한 거예요.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뭐가 없었을까요? 냉장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킨 플리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아줌마가 생각할 때 너무 황당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나가서 닭을 잡아서 털을 뽑아서 요리를 해다 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만 굶고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저의 어떤 모험기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요즘 바쁘게 사니까 밥을 시켜놓고 한 10분만 늦게 나와도 어때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오늘 밥 주문하고 내일 먹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하루 만에. 저의 무인도에서 이 말라파스쿠아라는 섬에서의 생활은 딱 그런 식이었어요. 사실은 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저의 일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박 8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침에는 어떤 알람 시계나 자동차 소음 이런 거 대신에 파도 소리에 잠이 깹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모습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어요. 또 해가 지는 것도 보고요. 그렇게 각각 해 뜨고 해 지는 모습을 7번씩 봤습니다. 총 14번.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여러분 여유 있게 해 뜨고 지는 모습 보신 적 몇 번이나 되세요?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우연히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우연히 그런 걸 발견한 거 외에 어디 다리 난간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해가 뜨고 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1년치를 다 한꺼번에 저는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 뜨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막 널려있는 그 열대, 나무에서 직접 딴 과일로 아침 식사를 하고요. 점점점 이제 뜨거워지는 태양 아래에서 누워서 책도 읽고 또 졸림에 좀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도 써보고 그러다가 한 15분 모래사장 위를 걸어가서 밥을 먹는 거죠. 어제 주문한 밥을. 그렇게 먹고 돌아오면 또 조금 뭐 책 읽다 보면 졸려요. 해먹에 올라가서 자고 더우면은 바닷물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해가 질 때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던 하모니카가 있었는데 그걸 또 불기도 하다가 깜깜해지면 별이 뜨거든요. 근데 정말 별에 깔려 죽을 것 같이 별이 많이 떠 있어요. 그 별을 보면서 별자리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7박 8일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전화기나 뭐 상사의 잔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제 멋대로 7박 8일을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제 안에 있었던 모든 독과 스트레스와 대상도 없이 계속 불어나는 어떤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도랑 같이 쓸려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화려함 전혀 없는 여행이었죠. 오히려 불편함만이 가득한 여행이었는데 제가 그 여행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더 좋은 여행지를 갔다 온 다음에도 이 여행이 정말 가슴 깊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저도 모르게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이렇게 헤어졌던 제 육신과 영혼이 어쩌면 그곳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여행 해보셨나요? 해보고 싶으세요? 예. 제가 바로 이 섬이 제가 있었던 말라파스쿠아라는 섬이에요. 이렇게 볼 땐 좀 커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작은 섬이고, 아무튼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몇 개 찾아봤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학생들의 평균 학습 시간이에요. 삐죽 올라와 있는 거 대한민국입니다. 네. 옆에 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가 월등히 높고요. OECD 평균하고 이렇게 따져봐도 공부 진짜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세계 최장 시간 일하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맨 위에 나와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1377시간, 우리나라는 2193시간.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2193 빼기 1377 하면 816이에요. 그러면은 꼬박 하루 평균 노동시간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꼬박 102일을 더 일합니다. 100일하고도 이틀을 더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대한민국 직장인들 어떻게 해요? 휴가 사용도 전 세계 꼴찌. 우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 몰라도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또 이런 정말 현실이 아니었으면 싶은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 어떤 분들은 이쯤에서 저에게 묻겠죠. 아니 도대체 여행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잠깐 착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이드를 따라가서 세계 명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명품 핸드백을 사기 위해서 소비적인 그런 여행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을 살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됐을 때 정말 쉼표를 찍을 줄 아는가 모르는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부질없이 빨리 흘러갈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어리석게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제가 또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각 나라의 중산층의 조건을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프랑스의 중산층 한번 보세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고 스포츠를 할 줄 알고 악기를 다루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할 수 있다. 영국의 중산층,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고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중산층 뭔지 아세요? 한국의 중산층? 부채 없는 아파트, 네,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그리고 자동차 예금액,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1년에 한 차례 해외여행은 제가 아까 얘기한 관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남들보다 요즘은 뭐 유치원생들도 엄마가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서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일을 하고 1년에 1000시간 더 일을 해서 30년 일을 하면 3만 시간 일을 더 하는데요, 평생.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한 만큼 과연 마지막에 눈 감는 순간에 그들보다 그만큼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 성공, 스펙 이렇게 따지고 사는데 이렇게 사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머릿속에다 지식만 집어넣고 공부, 성공해야 하지 않은 그런 욕심만 집어넣다 보니까 이 가슴과 영혼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빼놓고 잃어버린 채 가분수처럼 머리만 커져서 결국에는 앞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림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달려나가고 성장하죠. 육체가 성장하는 만큼 마음도 성장합니다. 한국 사람 이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 갔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네. 정말 슬프지만 어쩌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제발 질주하던 발걸음을 좀 멈추시고요. 무거운 머리를 좀 비우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당신의 심장 소리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떠나세요. 미루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러고 계시겠죠? 아까 손민아 씨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린 휴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떠나라는 겁니까? 마음은 떠나고 싶지만. 그래서 오늘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팟캐스트를 오픈했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으로 업로드를 했거든요. 집에 가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일상 속에서 마음 먹는다고 그날 가방 싸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뭔가 조금 휴식, 떠나는 어떤 그 느낌을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저와 함께 일상의 휴식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저만치 따라오지 못하고 내 영혼이 지금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영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영혼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